기름값이 아니라 내 삶이 새고 있는 건 아닐까요? 주유소에 들를 때마다 느껴지는 묘한 피로감. 그건 단지 얼마가 찍혔는가 하는 숫자 때문만은 아닙니다. 기름값은 오르는데 삶의 효율은 그대로인 것 같다는 생각. 바쁘게 움직였지만 정작 남는 건 없는 허탈감.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혹시 내가 이동하고 있는 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기름값을 줄이기 위해 가격을 비교하고 연비 좋은 차종으로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절약의 시작은 얼마나 저렴하게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왜,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느냐? 즉, 동선을 다시 설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절약 팁이 아닙니다. 기름값을 아끼는 것,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삶의 흐름을 정리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기름보다 더 소중한 어떤 것을 아끼는 방법도 함께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1단계, 나는 하루에 얼마나 왜 움직이고 있을까? 출근, 등하교, 장보기, 약속, 운동. 우리는 매일 익숙한 길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안엔 당연한 반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낭비되고 있는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굳이 멀리 돌아 카페에 들렀다가 출근하는 길, 헬스장을 찍고 다시 역방향으로 마트를 가는 동선, 아이를 데려다주고 다시 오고 또 데려오는 왕복 루틴. 이 모든 건 습관처럼 반복되지만 사실은 조정 가능한 구조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일주일간 나의 주요 이동 경로를 직접 기록해 보세요. 왜 이 길을 택했을까? 다른 대안은 없었을까? 그 질문만으로도 기름보다 더 많이 새고 있던 시간과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자주 움직이고 그중 몇 번은 정말 필수였을까? 그걸 아는 순간 절약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2단계, 어디보다 무엇을 기준으로 묶어보세요. 보통 우리는 동선을 이렇게 짭니다. 집에서 A 갔다가 B 들르고 C까지 마치고 다시 집으로 오면 되겠네. 하지만 그 방식은 단지 지리적 거리만 고려한 것입니다. 진짜 효율적인 동선은 장소가 아니라 행동의 목적을 기준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 학원에 데려다 준 뒤 기다리는 1시간 동안 근처에서 장을 보고 은행 업무를 보고 도보로 이동한 뒤 다시 아이를 데려오는 동선. 이처럼 하나의 흐름 안에서 여러 일을 자연스럽게 이어간다면 차를 여러 번 켜고 끌 필요도 없고 불필요한 이동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려는 곳들은 하나의 의미 흐름 안에 있나요? 이 질문 하나가 동선을 바꾸고 기름값도 줄여줍니다. 3단계, 왔다 갔다 말고 한 바퀴 도는 흐름을 설계해 보세요. 많은 분들의 동선은 집, 목적지, 다시 집입니다. 가장 익숙하지만 사실은 가장 비효율적인 구조입니다. 같은 길을 2번 혹은 3번 왕복하면서 시간과 기름, 체력까지 소모하게 됩니다. 이럴 땐 순환형 동선을 설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집, 직장, 병원, 마트, 친구 집, 다시 집. 하나의 원을 그리듯 돌아오는 이 방식은 왕복 40km를 달리던 루틴을 순환 27km로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갔다 오는 방식이 아니라 한 바퀴 돌며 마무리되는 흐름을 만드는 것. 오늘 나의 일정들, 선이 아니라 원으로 연결될 수 없을까? 이 한 번의 구상으로 삶의 피로와 비용이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4단계, 빠른 길이 아니라 덜 먹는 길을 찾으세요. 내비게이션을 켜면 우리는 습관처럼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빠른 길이 언제나 연비가 좋은 길은 아닙니다. 언덕이 많고 신호가 잦아 멈췄다 출발하기를 반복하는 도심 구간은 연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반대로 조금 돌아가더라도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오히려 기름을 덜 쓰게 만듭니다. 카카오맵, 티맵, 네이버 지도 등 요즘 지도 앱에는 연비 최적화 경로 혹은 에코 경로 기능이 있습니다. 단 몇 분의 차이로 연료비는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보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도착하느냐가 삶의 피로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5단계. 이왕 나간 김에 다 처리하자. 정말 그게 효율적일까요? 외출한 김에 장을 보고 은행 들르고 약국까지 처리하는 일. 겉보기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피곤하고 더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소 간의 동선이 떨어져 있어 이동 거리가 늘어나고 도심 주차 스트레스에 공회전까지 늘어나며 결국 마지막 일정은 체력 고갈로 미뤄지게 되죠. 진짜 중요한 건 많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동선입니다. 많이 움직였는데 왜 더 지쳤지? 그런 날이 반복된다면 몰아서 하기보다 흐름 있게 하기로 바꿔보세요. 6단계. 가끔은 움직이지 않는 것도 전략입니다. 기름값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차를 덜 움직이는 것. 물론 그 말은 집에만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날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보기를 미리 계획하고 약국이나 은행은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아이 등하교는 이웃과 카풀을 구성하는 방식. 주말 하루쯤은 차 없는 날로 정해서 동네 산책이나 도보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날이 생기면 내 시간과 에너지를 돌볼 여유도 함께 생깁니다. 오늘 꼭 움직여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습관처럼 나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걸 멈출 수 있는 하루가 있다면 절약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7단계. 내 차에 맞는 동선 따로 있다는 걸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경로만 고민합니다. 하지만 같은 길이라도 어떤 차로 가느냐에 따라 효율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경차나 하이브리드는 도심 주행에 강합니다. 디젤 SUV는 고속, 장거리 주행에 효율적입니다. 전기차는 충전소 위치까지 고려한 세심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차를 동선에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동선을 차에 맞춰야 한다는 것. 내 차는 어떤 환경에서 가장 잘 움직일까? 그 질문 하나가 기름값은 물론 일상의 피로도 줄여줍니다. 8단계. 계절이 바뀌면 동선도 새로 짜야 합니다. 우리는 계절이 바뀌면 옷도 바꾸고 식단도 바꾸고 생활 리듬도 바꿉니다. 그런데 동선만큼은 그대로 유지하곤 합니다. 하지만 계절은 연비, 주행시간, 정체 패턴까지 바꿉니다. 예를 들어 여름 겨울엔 냉난방으로 연비가 떨어지고 미세먼지, 눈, 비, 폭염 등으로 이동 경로도 달라지며 학기, 휴가, 연말 등 일정도 바뀌게 되죠. 제안드립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10분, 자주 가는 곳의 위치와 시간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이 작은 점검이 1년 전체의 에너지와 비용을 바꾸는 루틴이 됩니다. 동선 점검 체크리스트. 지금 내가 이동하는 거리 꼭 필요한가요? 동선은 순환형인가요? 왕복형인가요? 자주 가는 곳들이 서로 반대 방향에 있지는 않나요? 단지 익숙해서 선택한 경로는 아닌가요? 내 차에 맞는 동선인가요? 이동 시간대는 정체를 피할 수 있나요? 이 동선 누군가와 나눌 수는 없을까요? 계절 변화에 맞게 동선을 조정했나요? 매일 가는 이 길이 정서적으로 피곤하지는 않나요? 이 질문 중 단 하나라도 잘 모르겠다는 항목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동선을 다시 그릴 타이밍입니다.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은 질문들. 기름값을 아끼고 싶은 내 마음속 그 밑바닥엔 어떤 갈망이 있나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고 왜 그 길을 택했을까요? 오늘 정말 필수였던 움직임은 몇 번이었을까요? 물리적 이동이 정서적 피로로 이어지고 있진 않나요? 주유비를 줄이고 싶은 이유 정말 돈 때문만일까요? 나는 내 동선을 누군가와 나누고 있나요? 지금 내가 가는 이 길 정말 나에게 맞는 길인가요? 아니면 그냥 익숙해서인가요? 기름값을 줄인다는 건 결국 내 삶의 흐름을 다시 그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주유비를 줄여야 할 지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이런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주, 많이, 멀리 움직이고 있을까? 진짜 절약은 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구조를 다시 그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동차의 방향을 바꾸면 길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나의 리듬, 삶의 구조, 하루의 여유도 달라집니다. 기름값을 줄인다는 건 숫자를 아끼는 일이 아니라 삶을 가볍게 정돈하는 선택입니다. 이제는 조금 덜 움직이더라도 더 나답고 더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아보세요.